안녕하세요. 팀장님 몰래 하는 판타지 리뷰 팀몰리의 곰PD 개대리입니다. 네, 오늘은 해피 고문재단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일단 뭐 요즘 희한한 제목 같은 게 좀 트렌드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일단 제목은 뭔지 몰라도 신기해 보인다. 그런 작품이긴 해요. 그쵸, 막 요즘 트렌드 판타지처럼 뭐뭐 잘함, 뭐뭐 강함 막 이런 유가 아니라 그냥 이제 이 소설에 맞춰서 해피 고문재단의 이름을 새로 지으신 것 같은데 개대리님 이 작품 혹시 어떻게 보셨을까요? 일단 요 작가지라는 필명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죠. 네, 작가님. 그 전작들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 요즘 판타지에서 보기 힘든 되게 마이너한 소재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. 마이너하다? 네. 작가님이? 작가님이 마이너한 거 쓰시는 건 맞지? 이거 작가님 못 알았어요. 네네, 그렇습니다. 그런 종류들을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. 평소에 이제 주류로 다루는 현대 판타지 중에서도 뭐 연예인물, 배우물, 뭐 이런 성장 스토리, 성공 스토리, 아니면은 퓨전 판타지에서 나오는 뭐 기사물, 마법사물 이런 것보다는 약간 이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그리고 쓰고 싶으신 부분을 좀 주로 쓰시는 것 같아요. 특히 뭐 소재 같은 경우가 전작들 보면은 뭐 중세에 있었던 그 역병의사 이런 거 소재로 한 거라던가 요즘 거의 찾아보기 힘든 테마물이라던가 이런 거 쓰셨고요. 지금 이 해피 고문재단도 어떻게 보면 뭐 테마물의 연장선에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걸 그러니까 굳이 애매한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. 네, 굳이 묵자면 이쪽에 가깝다는 거죠. 예, 알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마이너한 장르에서 약간 장점을 느끼신 건가요? 마이너한 장르라는 건 이제 소재의 문제인 거고 이게 사실 아마 읽어보신 분들 중에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 SCP 재단이라고 인터넷에서 이제 약간 초현실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덧붙이고 때 위키처럼 노는 게 있는데 거기서 약간 컨셉을 따오신 작품이고요. 중요한 거는 이게 최근에 유행하는 판타지 소재가 아니라 마이너한 걸 썼는데 그럼 이제 사람들 관심은 끌 수 있어요. 그 부분에서 일단은 플러스 점수 좀 드리고 싶고 중요한 건 이 작가님 전개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네, 전개 방식 어떤 부분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. 이 소설 처음에 5화만 읽으면 개그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. 흔히 그 주인공의 얼빵아 이런 거랑 주변 사람들의 착각이 이게 어우러져가지고 흔히 말하는 착각계 소설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작품 조금 읽다 보면 이게 사실은 개그가 아니고 호러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. 근데 이 장르 변환이 되게 자연스럽고 호러로 넘어갔다가 또 개그로 넘어오거든요. 근데 이미 그 호러 부분을 읽어버린 우리 입장에서는 이 개그가 더 이상 단순한 개그가 아닌 거야. 점점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. 네, 그러니까 이미 여전히 웃기긴 웃긴데 약간 등골이 섬찟한 개그. 약간 점진적으로. 예, 요렇게 이 장르를 약간 하이브리드하는 느낌?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 좋다는 건지 안 좋다는 건지 약간 구분이 안 되거든요. 좋아요. 왜냐하면 요즘같이 이렇게 쭉쭉쭉 달려나가는 소설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복잡한 재미. 구성이 좀 탄탄하다. 예, 소설 자체적인 구성이라고 해야 되나? 읽으면서 장르가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재밌었어요. 예, 그런 구성적인 요소를 굉장히 잘 전개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죠. 이 작품 그렇게도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소설이 좀 흥미로웠던 점은 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쉽게 찾아보긴 어려운 장르죠. 이 판타지 소설, 요즘 이제 판타지 소설을 보다 보면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약간 자기만의 설정 뭐 어디서 따오셨는지는 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요즘 보통 헌터라는 직업 자체가 이제 개념화가 되어 있고 몬스터도 약간 등급별로 개념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. 정말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몬스터도 이게 처음부터 뭐 뱀파이어다 뭐다 막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특징을 말해줍니다. 특징을 말해주면서 이거는 우리가 처음 보는 생명체다. 약간 이런 컨셉, 새로운 컨셉들이 저희의 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겠다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읽으면서도 처음에는 좀 어색하기도 했는데 진짜로 약간 이게 궤를 달리하는 새로운 장르의 판타지가 될 수 있겠구나. 그러면서 좀 계속 보게 될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좀 어색하더라도 계속 보다 보면서 이 설정은 또 참신하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신함이 이 작가님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설정들이 사실 막 엄청 어긋나고 그런 건 아니라 가지고 또 뭐 치밀하게 잘 써주셨는데 이제 뭐 장점 면에서도 분명히 작용할 수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참신함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작품의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그렇죠. 작동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. 그거는 이제 조금만 이따가 아직 아니군요. 조금만 이따가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. 조금만 이따가 제가 또 저희가 원래 장점 소개드리고 단점도 소개드리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. 그래서 사실 결론적으로 그런 특이한 소재만 있으면은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색할 수 있어요. 근데 이 치밀한 구성과 합쳐져서
뭔가 저희가 옛날 다른 소설을 보다가 뭔가 해리포터 이런 걸 봤을 때 새로운 세계관을 이렇게 만나는 느낌? 그런 느낌에서 이 소설이 되게 저한테는 좀 흥미로웠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점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. 아까 개대리님이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바로 이어갈게요. 바로 이어가는데 단점, 아까 제가 칭찬을 했었던 그 특이한 점과 참신함, 이게 좀 모순적이에요. 저도 약간 말하면서 좀 그런데 이게 참신해요. 참신하면은 사람들 반응은 둘로 갈립니다. 네. 이게 엄청 참신하다, 재밌다, 참신하다.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뭐야, 나는 소드마스터를 기대했는데 이거 뭐야, 난 판타지라서 특수한 능력, 초능력, 그리고 상태창을 기대했는데 이게 뭐야, 약간 이렇게 될 수 있겠죠. 상태창이 없다는 건 조금 치명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쵸. 요즘에 이제 전개를 좀 빠르게 가기 위한 도구로도 많이 쓰이는 상태창인데,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제 독자님들이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. 네, 예를 들어 굉장히 기괴한 애들, 소설에서 ES라고 불리는 애들이 나오는데, 얘네들이 뭔지 보려면 되게 한참 읽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이제 소개나 이런 게 나오는데 애초에 ES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어요. 다른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몬스터 아니면 그런 걸로 이제 분류가 되죠. 그리고 국가에서 이미 체계를 다 잡아놨어요. 근데 얘네는 ES라는 새로운 단어, 그리고 그 침식이라는 언어로 또 표현이, ES가 침식입니다, 이 소설에서.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새로운 표현과 등급을 갖다 썼다는 거. 솔직히 다른 헌터물을 만약에 어제 내가 헌터물을 보고 있었어. 보고 있다가 그렇구나, 이 몬스터는 이 정도 급이야 하고 딱 들어왔는데 ES 이런 거 다른 용어들 갑자기 나오면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. 네, 쉽게 말하면 우리가 최초로 게임 판타지나 레이드물을 읽었을 때 느꼈던 그런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새로운 도전으로서도 되게 좋고, 글 자체가 치밀하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엄청 어렵진 않은데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좀 요약해서 이게 단점이 될 수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전 얘기했으니까 또 개대리님 한번 또 얘기를 들어볼게요. 저는 솔직히 약간 이런 마이너한 소재 되게 좋아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소재, 전개, 구성 이런 거 다 좋았는데 마지막까지 다 읽은 입장에서 마지막까지 다 읽은 입장에서 네. 스포일러인가요?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내용 없죠. 말씀 안 드린다고 합니다. 예. 최후반부는 별로다? 별로는 아니고 최후반부의 급전개가 조금 점수를 깎아오는 면이 있지 않았나. 별로다. 나는 솔직히 그 부분 별로였어. 네, 마지막 쪽이 별로였다라고 평을 좀 해주시네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소설이 내 개인적으로는 한 180점까지 점수가 확 치고 왔는데 180점이요? 100점 만점에 180점을 갈 정도로 점수가 100점 만점에 180점? 네네네. 엄청 좋았다는. 취향 가산점 막 붙어서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마지막 한 10화, 15화 정도여서 하고 마무리가 돼버린 느낌입니다. 이게 사실 좀 새로운 개념의 소설이기도 하고, 뭔가 저희가 접해보지 못한 거라 어떤 결말이 날지, 제가 읽은 부분까지, 저는 완결까지 못 읽었거든요. 이 떡밥들이 어떻게 회수될지가 매우 궁금했는데, 사실 그 부분이 정말 조금 아쉬우셨다, 그것들을 푸는 게 좀 아쉬웠다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독자님들도 사실 한 번씩 보시고 이제 완결까지 보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, 중간까지는 둘 다 되게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. 괜찮아요.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 엔딩에 대한 그 개인 취향의 문제에 가깝다고 생각은 해요. 왜냐면 저는 이 소설은 꿈도 희망도 없는 엔딩으로 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라서. 그 꿈과 희망이 있는 엔딩으로 갔군요. 네, 꿈과 희망이 충만한 엔딩이었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 취향 차이가 좀 나타날 수 있다, 요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요 작품 이제 한 줄로 추천을 해드린다고 하면, 저는 이제 그 취향, 소위 말하는 마이너한 취향 가지신 분들,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. 네. 특히 이제 비주류 취향이 확고하신 분들은 거기에 약간 자부심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렇거든요. 저도 그런 편이고. 네. 지금 약간 텀이 좀 이상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. 비주류에 자부심이 있을 수 있죠. 특히 본인이 비주류 취향이라고 자부하시는 분들, 새로운 거 읽고 싶다, 그런 분들이시라면 강력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. 일단 한번 들어봤고요. 일단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, 저 같은 경우는 착각계와 개그를 좋아하시면은 시도해 보실 만한 새로운 장르의 소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깔끔했다, 그죠? 오늘 오늘 좀 깔끔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죠? 네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
구독, 좋아요. 알려주세요.